분 동안 활동 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김양경입니다. 지난 특별한 내가 2회 때 강문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생명현상은 전자기 상호작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정말 그랬던 것이 뇌의 신경 전달 또한 전기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며, 제가 거기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세포가 바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변환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 의미가 퍽 하고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감동을 이어서 그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미흡하게나마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뉴런은 축사를 따라서 이동하는 전기 신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구리 전화선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구리 전화선은 자유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구리 전자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하가 운반됩니다. 뉴런의 축사는 바로 이온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구리 전화선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인 반입니다. 대략 2분의 C에서 초당 15만 킬로미터. 그에 비해서 뉴런에서 활성전이가 이동하는 속도는 초당 10m입니다. 대략 이렇게 감을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신경세포 하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연습이 좀 덜 돼서 좀 느낌이 없는데요. 랜덤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경세포인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여기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이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포막을 사이로 안쪽은 바깥쪽에 비해서 운전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포막이 전기 충격을 만들지 않을 때 이 상태를 휴지 상태라고 하고, 이때 막을 가로지르는 이 전이차를 휴지 막전이라고 합니다. 대략 여기에 전극을 미세한 전극을 꽂아서 측정을 하면 대략 마이너스 65mV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활동 전이를 만드는 등장인물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 및 배경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물입니다. 네, 뉴런의 세포질, 뉴런의 내부의 세포질은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산소가 전자에 대한 친화도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 쪽으로 좀 더 온전화가 가까이 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수소 쪽으로는 양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성 때문에, 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극성 때문에 물에 이온이 잘 녹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이 이온입니다. 이온이 무엇일까요? 이온이라는 것은 전하를 띠는 원자나 분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원자는 원자 번호가 11입니다. 이 이야기는 양성자 개수가 11개 있다는 말이죠. 이 나트륨이 중성일 때는 여기에 똑같은 짝을 맞춰서 전자의 개수도 11개 있어야 합니다. 이때를 중성이라고 하죠. 중성의 원자이고, 잠깐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트륨의 원자핵이 안에 있으면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8개, 그리고 세 번째 궤도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체 외곽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자는 밖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전자가 하나 나가게 되면 플러스 차지 그리고 마이너스 차지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전자가 하나 나가는 것을 이렇게 플러스를 써주게 되고, 이것을 이와 같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을 양이온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은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염소 이온이겠죠. 네. 그 다음으로 배경이 되는 것이 인지질 이중막입니다. 인지질에 이렇게 머리와 꼬리로 되어 있는데요. 머리는 물과 친합니다. 그래서 친수성이고요. 꼬리는 물을 싫어해서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머리와 꼬리가 이중으로 막을 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을 형성하여 이 세포막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세포 밖과 안을 효과적으로 격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온 채널입니다. 이온 채널은 막을 관통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략 이렇게 그리는 거 아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것도 단백질이고요. 종류에 따라서 나트륨을 투과시키거나 칼륨을 투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투과시키는 것은 나트륨 채널, 칼륨을 투과시키는 것은 칼륨 채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온이 이동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온이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산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확산하는 방법은 이제 이와 같은 통에 소금물, 그러니까 NaCl 수용액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막으로 막게 되면요, 여기는 물만 채워넣습니다. 여기는 이온이 없는 상태고요. 여기에 어떤 채널을 형성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떤 NA와 Cl 이온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보이시나요? 두 번째 방법은 전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수용액, 다시 NaCl 담긴 소금물 수용액이 담긴 통에 건전지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연결될 쪽은 양극이 되고 마이너스가 연결될 쪽은 음극이 됩니다. 이제 전기는 플러스끼리는 밀어내고 마이너스 이제 다른 극끼리 다른 전원은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온이 음극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음이온은 양극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이온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즉 전기적으로 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온 채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막을 가로지르는 전이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뉴런의 막전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5mV, 마이너스 65mV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를 시킨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써야 합니다. 이걸 널스트 공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이라는 것은 기체 상수고요. T는 절대 온도, G는 이온의 전하량, F는 패러데이 상수. 그리고 이온, 이렇게 쓰는 것은 이온의 농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칼륨 이온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칼륨 이온에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약
80mV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65mV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트륨에 대한 투과도를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나트륨에 대한 상대 투과도를 고려해주는 공식을 써주게 되면 이때 사용 공식을 골드만 공식이라고 합니다. 막정이 VM은 여기에서 PK라는 것은 상대 투과도를 말합니다. 상대 투과도를 말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게 PK 대 PNA, 즉 칼륨에 대한 나트륨의 투과도의 비율은 40대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비율들을 넣어 계산해 주게 되면 막전리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60m고요. 그리고 40, PK는 40이라고 대입을 해주고 PNA는 1을 대입해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 두들겨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65점 마이너스 65.1 mV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정리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죄송합니다. 자꾸 컨닝해서 예,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농도 기울기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전이차는 뇌를 작동시키는 건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활동전이 이제 활동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만 시키면 예, 네. 3분 네. 휴지 막정리가
마이너스 65mV 들어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활동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대략 40mV까지 피크를 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올라갈 때는 바로 나트륨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나갈 때는 칼륨 이온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트륨 이온이 나가는 것이고요.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제 신형 태포에서 전달하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는데요. 미엘린 두께가 1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고 이 길이는 1에서 2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랑비의 결절은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 결절에서 신경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A, B, C라고 봤을 때 여기 이제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채널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그림 하나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쪽으로는 30%가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70%가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칼륨이 나가고 여기서 빠져나갔던 30%를 다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전달이 되고 빠져나가고 하는 작동을 통해서 이 전이가 여기에서 A 지점에서 되는 것이 이 다음 순간에는 B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계 너무 해서 발표가 정말 불편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잘했어요. 아니 처음 발표인데, 처음 발표 아주 잘하네. 차분하게 아주 기초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라가는. 자, 또 아주 많은데, 자 다음 발표. 박사님 저 골드만 공식에서 저기 PK와 K2하고 PLA 아래 분포 있잖아요. 임의어야 될 것 같은데 9시. 그렇지. 뼈가 잘했어요. 맞아. 이거 합시다. 이건 이온 농도 차하고 확산, 이온 농도 차에 영향하고 전이차 그걸 균형 잡으면서 공식 유도하는 거 했잖아요. 근데 이건 참 우리가 대풀이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다음 분.